이번에는 국내 법원 경매를 통해 낙찰받아 낙찰 가격으로 수입 신고를 했는데 이것을 어떻게 과세액으로 평가할 것인가 하는 방법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의 내용입니다. 2005년도에 구매자가 구매해서 보세 창고에 반입한 신차를 본래 구매자가 아닌 자가 국내 법원 경매를 통해 낙찰받아 낙찰 가격으로 수입 신고한 건과 관련하여 세관에서 과세가격 결정 방법을 질의를 하였습니다. 쟁점물은 반인 경과가 되겠습니다. 차가 두 대인데 하나는 이탈리아 M사가 이제 결제 방법 중요하지 않습니다. 마세라티 콰트로 포르테 이거는 마세라티 꾸페입니다. 이거 5대, 4대가 이제 반입을 이렇게 했습니다. 반입을 4대가 5개가 했는데 자 우선 쟁점부 수입신고 현황 보겠습니다. 이거 꽈트로 마세라티 꽈트로 포르테는 4200cc인데 뭐 이렇게 돼서 송장 가격을 쭉 옵션 별도로 하니까 약 1억 1100만 원입니다. 1억 1100만 원 이렇게 했는데 그 중에 이제 감정가가 6,500만이 났고 요거는 M 쿠페 마세라티 쿠페는 요게 이제 일본 돈으로 약 8만, 이거 따지면은 약 1억 1,900만 원인데 감정가는 이건 6,500만 원 감정이 나왔고 이건 5,500만 원 나왔는데 이 두 대를 5,880만 원에 두 대를 일괄 경락을 해서 요걸 반씩 나눠 가지고 2,940만 원, 2,940만 원 이렇게 수입 신고를 했습니다. 요건 이제 그 날짜로 보면은 4년 12월에 5월 9일에 선적을 했고 5월 7일날 5월 10일날 보세구역 반입을 했고 8월 8일날 법원 감정을 받아서 9월 4일날 낙찰을 하고 6월일날 수입 신고해서 6월 4일날 수리전 반출을 했습니다. 수리전 반출 신고 수리를 했습니다. 자, 이 수출자죠. 수출자가 꽈트로 포르테 5대하고 쿠페 4대를 수입을 했는데 이게 어떤 뭐 무슨 상황이 있어 이 회사에 누가 압류가 들어온 거죠. 이 회사에 뭐 은행이나 뭐 채권자가 압류를 집어넣으니까 요 4대, 3대는 통관이 되고 요 꽈트로 포르테 1대하고 쿠페 1대가 압류 및 경매 절차가 진행이 돼서 낙찰이 된 겁니다. 이게 다 9대가 아니고 한 대 한 대가 낙찰이 돼서 수입 신고한 겁니다. 그래서 수출 판매가 되어서 이때는 수입 가격이 있겠죠, 당연히. 자, 우리나라에 수출 판매된 자동차를 수입 통관 전에 법원 경매 절차를 통해 낙찰받은 경우 과세 가격은 어떻게 할 것이냐가 쟁점이 되겠습니다. 자, 수입 물품의 과세 가격은 관세법 제30조에 의거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해서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해야 할 가격, 실제 지급 금액의 일정한 법정 요소를 가산해서 조정한 거래 가격으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자, 법원 경매 절차를 통해 낙찰받은 물품의 낙찰 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한 실제 지급 금액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이 낙찰 가격은 수입 물품의 과세額으로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6반복 평가를 해야 되는데, 자, 쟁점 물품은 국내 법원에서 경매를 통해 낙찰받은 자가 수입 신고한 물건이지만은 사실상은 정상적인 신용장 거래 방식에 의한 수입 물품이고 장기간 보세구역에 방치되었다가 하더라도 운행 등 사용한 사실이 없고 중고가
아니고 그냥 방치되어 있는 거죠. 이거는 만약에 최초 수입자가 수입 신고했으면 그 가격이겠죠. 이게 뭐 중고 가격이 아니란 말입니다. 보세구에서 장기간 보관된 이후 제3자가 수입 신고를 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수입 신고를 하는 사실만으로는 아, 관세법과 WTO 관세평가 협정이 정하고 있는 거래 가격을 배제하고 새로운 평가 방법에 의하여 과세 가격을 결정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가 없겠습니다. 따라서 관세법 제30조에서 정한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한 실제 지급 가격에 해당하는 최초 수출입 거래 시 판매자와 구매자 간에 합의한 거래 가격인 송장 가격이 확인이 되며 최초 수입지 신용장 방시에 의거 외국의 판매자와 계약하고 우리나라 보세구역에 반입한 시점이 이미 사실상 국제 간의 이전이 있는 거래가 성립한 것이므로 관세법 제30조 제3항 각 호에서 정한 배제 사유가 없는 거래 가격을 과세 가격으로 결정을 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자, 이게 이제 근데 수입 신고된 물품이 만약에 수입 신고 전에 변질 또는 손상된 경우에는 변질 또는 손상으로 인하여 감소된 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을 뺀 가격을 과세 가격으로 할 수 있지만 보세구역에 이 장기간 방치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수입 물품이 변질 또는 손상되었다고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수입 신고 당시 당해 물품의 변질 손상 여부에 대해서는 통관 시점에서 세관장이 판단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경락 가격은 경락 가격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최초의 수입 시 거래 가격, 즉 꽈트로 5대하고 쿠페 4대가 왔는데 여기 4대하고 3대는 이미 통관했으니까 이 가격으로 역시 한 대 한 대가 과세 가격으로 결정돼야지 가장 합리적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 것입니다. 자, 다음 사례입니다. 물품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오히려 처리 비용을 받고 수입하는 물품의 과세 가격 결정 방법입니다. 자, 물품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오히려 처리 비용을 받고 수입하는 일본산 석탄재 과세 가격 결정 방법에 대해서 세관에 질의를 했습니다. 이 쟁점 물품은 일본 소재 화력발전소에서 유무연탄이 연소된 후 발생된 물질로서 일본 발전회사는 쟁점 물품을 처리하기 위하여 일본 소재 수출 대행자에게 처리 비용을 지불하였습니다. 수출 대행자는 이 비용 중 일부는 쟁점 물품을 우리나라에 수출하는 데 소요되는 재비용을 사용하고 일부는 우리나라 수입자에게 폐기물 처리 비용으로 지급하였습니다. 일부 업체의 경우에는 우리나라 수출입자가 수출 대행자로부터 처리 비용을 수취하여 재비용을 지불하였습니다. 수입자는 쟁점 물품을 수입해서 시멘트 제조용 원료로 재활용을 하였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외국의 발전회사가 수출자입니다. 석탄재가 발생하면 이거를 국내 수출 대행업자에게 처리 비용을 주면 처리 비용으로 선적 비용, 해상, 운임 비용 등 사용하고 수수료를 추치해서 해상 운송을 해서 수입 통과를 해서 내국 물품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을 이제 시멘트 제조 회사에 석탄재로 사용하게끔 이렇게 처리 비용도 주고서 인수를 하는데 실제 수입자는 이제 시멘트 제조 회사가 되는 거죠. 중간에 이건 다 에이전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멘트 제조 공장에 투입을 하는데 이 처리 비용으로 국내 비용을 사용하고 일부는 수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발전회사에서 결과적으로 시멘트사로 왔는데 중간에 대행업자가 이렇게 여러 가지 계약을 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자, 쟁점 물품을 보면 수출자의 부담으로 국내에서 폐기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의 범위에 속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관세법 제30조에 의한 거래가격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가 없습니다. 또 쟁점 물품은 동종, 동질 또는 유사 물품의 거래가격이 존재하지 않아 관세법 31조 동종, 동질 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 결정 내지 32조 유사 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 결정에 의하여 과세가격 결정할 수 없습니다. 또한 쟁점 물품은 수입자인 시멘트 제조회사에서 시멘트 제조용 원료로 사용되기 때문에 국내 판매가 없어 국내 판매 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 결정에 의해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고, 수출국에서 쟁점 물품의 생산에 소요된 제조 원가, 수출자 이윤 및 일정한 경비라든가 수출항까지 운송 비용 등 원가 자료가 존재하지 않아서 관세법의 34조 산정 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 결정에 의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관세법 30조 내지 34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으므로 관세법 제35조에 의해 과세가격을 결정하여야 합니다. 자, 석탄재를 처리 비용을 지급받고 수입을 해서 시멘트 제조용 원료로 재활용하는 경우 관세법 35조 규정에 따른 합리적인 과세가격 결정법은 무엇이냐. 자, 수출자는 쟁점 물품의 처리를 위하여 동물품을 수출하면서 처리 비용을 지불합니다. 돈을 안 받고 별도의 물품 대가는 받지 않습니다. 한편 쟁점 물품이 수출자로부터 우리나라 수입항에 도착까지 발생한 비용, 중개수수료, 운송비 등은 수출자인 발전회사가 처리 비용으로 수출 대행자에게 지불한 총 금액에서 수입자가 수입국 내 처리하는 비용으로 수출 대행자로부터 받은 금액을 공제한 금액과 일치합니다. 자, 수입자가 상업적 가치가 없는 물건을 수입하여 실제로 지불하였거나 지불해야 할 가격이 없다 할지라도 CIF 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수입 거래를 위하여 거래 물품이 공급자로부터 수입항까지 도착하기까지 발생한 비용을 과세가격으로 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과거 국세심판원, 조세심판원에서도 수출자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으며 폐타이어 칩과 철강 슬래그를 수입하여 연료용으로 국내 판매한 사안에 대하여 관세법 제35조 규정에 따라 합리적인 기준으로 선적비와 해상 운임만을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경정한 것이 부당한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라고 결정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관세평가기술위원회가 채택한 관세평가 핸드북에서도 산정가격 방법을 신축적으로 적용한 합리적 방법에 의한 폐유의 과세가격 결정 사례로서 폐유 수집비용에 수입 장소까지 운송비용을 더한 금액으로 수집비용에 운송비용을 더한 금액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 사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따라서 발전회사로부터 우리나라 수입항까지 도착하기까지 발생한 비용, 중개수수료, 운송비 등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즉, 결론적으로 쟁점 물품의 공급자인 발전회사로부터 우리나라 수입항에 도착하기까지 발생한 비용, 중개비용이 수수료라든가 운송비 등을 과세가격으로 결정합니다. 자, 사례를 여기까지 보기로 하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